전반부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교감 원유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세화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입학 설명회의 큰 주제로 내건 왜 세화고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커다란 대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에 왜 세화고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6가지 대답을 통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세 번째까지가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진학 실적이 탁월한 전국 최고의 명문고이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987년에 개교해서 1990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올해 이르기까지 22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총 12,550명을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의 숫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475명, 연세대 949명, 고려대 813명, 총 2,237명입니다. 연간 22년간 배출한 인원이니까 그러면 연평균을 따져보면 서울대는 21.6명, 연세대는 43.1명, 그리고 고려대는 37명입니다. 1년에 배출된 졸업생 가운데서 무려 100명이 넘는 숫자가 스카이에 합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최근의 자료입니다. 지난 올해 이르기까지 6년간의 자료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평균 수치와는 조금 줄어든 수치임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료의 수치는 2000년 중반부터 우리 입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특목고의 열풍, 외고와 과고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명문의 위상을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을 드립니다. 왜 세화고를 선택해야 하는가? 내신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흔히들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늘어놓으십니다. 우리 애가 자율형 사립고를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중학교 때 성적보다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는 것보다 분명히 떨어질 것 같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중학교 성적 5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0%까지 늘어져 있던 내신의 폭이 50%로 줄어들었고, 그러한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니까 성적이 떨어져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자,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점을 밝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걱정 던져놓으시고 저희 자율형 사립고에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큰 타이틀 밑에 같다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수시는 내신이 작용한다는데 또 정시 그건 수능이겠지 그렇게들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반만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수시는 내신이 아닙니다. 수시는 곧 수능 그리고 논술 그리고 스펙입니다. 수시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시는 곧 수능 맞습니다. 이제부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9월 29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살피실 수 있겠지만 저 먼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작은 글씨가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만 위쪽에 이렇게 발췌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수시에서는 논술 등의 스펙, 논술 그리고 그 밖의 스펙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작은 타이틀 중에 첫 번째, 상위권 대학 내신 반영 축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교과부에서는 대학교에 주문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모든 공부가 제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무언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대학교에서는 그래 우리가 내신을 좀 많이 반영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상 이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상위권 대학의 그 입학처장들이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커다란 고민에 빠집니다. 교과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신 반영 많이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이미 입시 경험 축적해 놓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요, 아니 저 지방 농촌의 A라는 고등학교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1등급이 그게 같은 1등급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럼 수능 우리 내신은 반영할게. 내신은 반영하는데 겉으로는 이만큼 반영하지만 속으로는 실질 반영률을 아주 작게.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나는 모두 1등급이야 라고 오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 나는 모두 3등급이야 오는 학생하고 내신에서의 차이는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별 차이 없게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여지책을 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제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문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 내신 반영 많이 축소되어 있다. 그 다음 타이틀입니다. 수상실적, 어학실적, 성적 등 스펙이 중시된다. 예, 아마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이미 시작하자, 뭘 쌓아놓자, 뭘 하자라고 하고 계시죠. 스펙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른바 당락을 뒤집습니다. 스펙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서울대 자연계열 특기자 전형의 합격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내신 4등급, 5등급짜리들도 합격을 했어요. 우리 흔히 그냥 생각하기에 서울대 그러면 아무나 가는 거 아니지요. 쉽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신으로 보면 1등급짜리들이 가는 데고 좀 못해봤자 2등급이겠지. 그 생각을 이제 이 자료는 깨끗이 지워줍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만 발췌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자료의 일부하고 또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대학에서 내어놓은 자료하고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이제 내년도 신입생을 이렇게 뽑습니다. 전부 3,096명을 뽑는데요. 이 가운데 수능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정시 모집에서 1,213명, 39%입니다. 그리고 수시 쪽에서 지역균형 선발과 특기자 전형 쪽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시면 학생부 플러스 스펙 플러스 면접 구술입니다. 면접 구술. 자,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요, 바로 어느 부분인가?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이 지역균형 선발은요, 전국에 2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2천여 개 고등학교한테 학교당 2명까지만 추천해라 라고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작년까지는 이 지역균형 선발을 단계별 전형을 했습니다. 우선 내신 좋은 애들만 추려가지고 나머지 더 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막상 이제 그런 제도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균형 선발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이 강남권은 상위권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에서는요, 졸업할 때까지 올 1등급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나와요. 어느 과목에서 삐끗하면 어그러집니다. 이런 현상이 이쪽에서는 있는데, 저 지방의 A라는 고등학교의 1등짜리는 영원한 1등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냥 올 1등급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같이 묶어놓고 전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합격선에 가까워지고요, 이 강남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합격선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이런 불합리함을 자기들이 발견을 하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학생부도 그 별거 아니다. 내신도 자기들이 중시하려고 했지만 그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학생부하고 스펙하고 그 다음에 면접 구술까지를 다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점수를 내서 합격자를 내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신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서울대학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형 아무나 원서내는 전형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 2명만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이 냅니다. 네, 우리 애가 세화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셨다면 주목하십시오.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내신이 지배적이고 내신이 결정적인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이 결정하고요, 수시에서도 알고 보니까 스펙이고 면접 구술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아까 중앙일보의 자료를 다시 옮겼습니다.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해 합격한 학생들을 모 입시기관과 중앙일보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 성적, 내신 성적을 보니까 인문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은 평균 1.5등급이었습니다. 자연계는 1.6등급이고요. 꽤 높은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그 등급이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등급을 보십시오. 최저등급을. 이 최저등급은 6.6등급도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음표,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그죠? 답은 그냥 나옵니다. 답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무언가 장점이 뭐였을까라고 궁금해서 더 물어봤더니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수상 실적 제출 등의 스펙이었다라는 것을 역시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그리고 정시 모집,
결국 무엇이 당락의 요소였던가 하는 점들을 잘 보시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설명은 이미 서울대학 전형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수능이 결정적 당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능 중심의 유형으로 무려 3,374명 중 1,557명을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정시 100% 거의 수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서울대학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수시에서 일반 전형을 하는데 이 일반 전형은 논술을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논술 플러스 학생부입니다. 논술 플러스 학생부. 그런데 이것도 좀 이제 연세대학에서 또 상위권 대학에서 참 기가 막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 뽑을까가 역시 대학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이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 일반 전형 중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우선 선발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선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중에 70명은 우리는 우선 선발로 뽑아요. 이 우선 선발이란 바로 뭐냐? 수능이 아주 좋은 학생들만 추려서 이 학생들 논술 성적까지 포함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선발에 들려면 논술 잘 써야 되나요? 수능 성적 좋아야 되나요? 예,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은요. 나머지 30명은 또 뭐야? 논술만 잘해서 뽑는 거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논구술 중심의 250명 바로 수시 모집에서 뽑는데 일반 전형, 일반 선발이 곧 전체의 30%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또 걸려 있죠?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논술 잘 보아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뽑아주기가. 왜냐하면 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문계열은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인문이 3개 영역 이상 2등급이어야 되고 또 자연은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어야 되는 이 중에 2개 중에 수리가 아니면 과학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다른 하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의 일반 선발들의 자격 기준이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의 경우도 아까 1등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바로 그래서 미리 장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선 선발로 1등급짜리들만 뽑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1등급짜리로 다 채웠는데도 모자른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미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 못 뽑으면 여기까지 자격 기준을 낮춰줄게. 거기 바로 인문은 언수회탐 등급 합의 4 이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수회 중에 하나는 2등급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언수회 합의 4등급이라고 그랬으니까 112가 되는 겁니다. 112. 그러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 중에 언어 하나는 그래도 2등급이어도 괜찮아. 거기까지 뽑아줄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배경은 바로 올해 입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까지는 수시 몇 명 뽑을게 해놓고 아무리 뽑고 싶어도 별로 신통치 않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뽑고 나머지 인원은 정시로 넘겼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수시를 가능하면 다 충원을 하라는 게 이제 교과부 방침입니다. 그게 이제 대학에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연세대학교에서도 저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만약에 미달이 되면 좀 낮춰서 뽑을 거야 라고까지 벌써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당장 이렇게 고입을 걱정하셔야 되는 부모님들한테 대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시원시원한 설명을
듣고자 원하신다면 우리 세화고등학교에 아드님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12월 아니면 2월 다시 대입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대학 입시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를 설명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결국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학생부의 일부인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681명을 뽑는 인원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일부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수능 그리고 스펙 따위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예, 이번엔 고려대학 설명드리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고려대학도 3,772명을 뽑는데 이 가운데 수능 중심으로 2,018명 53%를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다 그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에서도 역시 우선 선발,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이 60%를 먼저 뽑습니다. 여기도 자격 기준은 연세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언수의 1등급. 자연의 경우는 수리가 1등급 아니면 그 수리는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되고 나머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얘기는 언어나 외국어나 탐구 중에서 어떤 것이 1등급이면 조건, 자격 기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논구술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반 전형, 일반 선발인데요. 여기도 자격 기준은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 자격 기준이 됩니다. 이 안에 못 들면 아예 논술 성적 보아주지도 않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성적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논술 시험은 먼저 보게 해주고 나중에 수능 시험 성적 나온 거, 시험 성적 나온 거 보고 요 기준 안에 드는 애들만 추려 가지고 이미 논술 성적 채점한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선 선발도 하고요, 또 일반 선발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 있었던 신문 기사의 그 아랫부분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역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도 보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서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2등급 선을 대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목할 것은 역시 최저 등급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고려대도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6.3등급짜리도 합격을 했네요. 연세대는 8.4등급도 합격을 했네요. 이 학생은 진짜 스펙이 좋았나 봅니다. 예. 자, 서강대도 그렇고요, 성균관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뭔가 하면요, 정시 모집에서도 형식상으로는요 각 대학에서 다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즉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자기들 내신 반영하겠다고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렇게. 저 맨 위에 보시면 서울대는요, A라는 학생이 국어 과목을 1등급 받았다 그러면 그 학생의 국어 1등급 받은 그 과목을 9점을 줍니다. 그다음 수학 1등급 받았다면 또 9점 주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국어가 뭐 1등급, 뭐 수학이 2등급, 뭐 영어가 3등급이면 각자 점수를 9점 주고 8점 주고 7점 줘서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전체 단위수로 다시 나눠가지고 이제 내신 성적이라는 걸 자기들이 내신 성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이거 자료는요 조금 다음 주제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때 좀 보시겠는데요. 서울대는요 이 정시에서 이제까지는 전 과목 반영이었었는데요. 올해부터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요, 너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요만큼만 써도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국어 20단위만 우리는 반영해도 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 학교가 국어 같은 경우 36단위 정도 하거든요. 단위라는 말씀은 주당 시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숫자는 1, 2, 3학년 전체를 합친 숫자입니다. 예, 36단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20단위까지만 그냥 너네들이 좋은 거 골라서 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거 골라서 내라고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보면은 내신 물타기죠. 그죠? 좋은 것만 골라내라는 얘기는.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 더 우습죠. 그죠? 진짜 우습죠. 연세대학교 보세요. 1등급은 100점인데 2등급은 얼마요? 99.75점을 준다는 겁니다. 0.25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내려가 보시면 0.25 차이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 선까지는 결국은 1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가 몇 점입니까? 1점 나는 겁니다.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내신에서의 변별을 자기들은 그렇게 두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뭐 이하 부분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겁니다. 서강대는 더 하지요. 서강대는요. 더 묶었어요. 1, 2등급 다 만점 줘요. 200점입니다. 만점 줘놓고 그 아래부터 이제 조금씩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 마찬가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가 거의 변별이 없는 부분이죠. 그죠? 크게 점수 차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로 가면 뚝 떨어지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아래 애들이 뭐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죠. 접근을 안 하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다 해봐서 알거든요. 우리 대학에는 대체로 내신 몇 등급짜리들이 많이 모여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대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세화고등학교 우리 아이 보냈을 때 내신 불이익이 없다더라.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야, 결국은 대학 제대로 보내려면 수능 가지고 결판 대체로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것도 당락을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화고등학교는 수능 고득점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십시오. 자, 첫 번째 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자료입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없는 알찬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없는 알찬 수업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의지입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은 수업 시간 경청합니다. 작년, 올해 저희가 자유령 사립고 지금 2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령 사립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아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학생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실력입니다. 실력 없는 선생님이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봤자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은 오로지 교사의 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리자의 관리 감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에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루 일과 8교시가 진행된다 그러면요,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홀수 교시에 돌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짝수 교시에 순시를 하십니다. 참 선생님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왜 그렇게 교장 교감이 하루 종일 뺑뺑뺑뺑 돌고 돌아다니냐. 저거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거 제대로 하려고.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이러한 학교장의 의지는 또 다른 부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세화고등학교는 수능 고득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1학년 1학기부터
인문사회 과정과 이학공학 과정을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이과를 이미 입학 때부터 나누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 그리고 과학 중점고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우리는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나이스 정보 공시를 통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올려놓은 교육 과정표를 저희가 들어가서 살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인문사회 과정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맨 위에 있는 본교 빨간색 글씨로 조금 강조해 놓았습니다. A 외고의 경우를 보니까요, 국어를 3개년 동안 20시간 합니다. 20단위를 합니다. 20단위를. 수학도 20단위 하고 영어는 54단위를 합니다. 외고니까 영어 많이 해야죠. 왜?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비고란에 보시면은요, 외고는요 전문교과 즉 외국어를 80단위 이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영어를 54단위 하면 나머지 제2 외국어를 아마 30여 단위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저 82단위 아마 채우겠죠. 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가까운 강남권의 인근 자율고를 보니까 저렇게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국어 32단위, 수학 28단위, 영어 30단위 이렇게 해서 90단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명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니까 저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많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111시간입니다. 111단위입니다. 무려 한 20단위 정도에 가까이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하나 더 이제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쪽에 타이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사회과정 국어, 수학, 영어 비교의 괄호 속에 수능이라는 것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국어, 영어, 수학은 수준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A형과 B형이 출제됩니다. A형과 B형이 출제됩니다. A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B형은 현재 수능 수준이 B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낸 게 바로 B형이고요. 이 B형보다 범위도 줄이고 수준도 쉽게 내는 게 A형입니다. A형. 그리고 이 A, B형의 조합과 관련해서 또 옵션을 부여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형 사립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바로 저렇게 국어는 B형을 볼 거고요. 영어도 B형을 볼 거고요. 수학은 A형을 볼 겁니다. 옵션 때문에 저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사고 학생들은 국어 B, 영어 B, 수학 A형을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인문사회 과정에서 국어 39단위, 수학 36단위, 영어 36단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은 변화가 옵니다. 자, 부모님들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다면 수능에서 저런 난이도 있는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쳐야 된다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수학 조금 줄여도 좋고 영어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편성 기준을 저희가 잡아서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학공학 과정입니다. 이학공학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비교는 표를 보시면 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번엔 이학공학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저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국어는 A형을 보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B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현재 저희가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단위수의 변화도 또 나타나겠죠. 그죠? 국어 좀 줄여도 되고 뭐는요, 영어도 느리고 수학도 느릴 수 있으면 더 느려져. 저희는 그렇게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수능의 수준별 응시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 이제 자율고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무려 15단위가 차이가 나죠. 다른 자율고보다 우리가 15단위 더 많이 하고요. 과학중점고를 보시면요, 이 과학중점고라는 데가 우리 인근에 한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에서요, 2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요, 수학하고 과학이 그 해당 자기네 학교에서 한 해당 단위수 거의 50% 가까이를 수학과학을 합니다. 많이 하니까 좋지요.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단위수를 따져보니까 수학 몇 단위 해요? 40단위 하더라고요. 40단위. 우리랑 같아요. 근데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나중에 보시면 바로 저겁니다. 본교하고 밑에 괄호 쳐놨죠. 괄호에 보면은 위에 있는 숫자하고 얼마 차이가 나죠? 8이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또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녀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시면은요, 우리 학교가 가진 또 하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8교시 복습형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필수입니다. 8교시.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을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각각 2시간씩을 더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마련한 우리 학교장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단위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만큼 뭘 복습을 충실히 시켜라. 그래서 이걸 깔고 있어요. 복습을 충실히 시켜라. 많이 하는 것만큼의 복습 더 충실히 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시간씩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 시간의 비교만 가지고도 세화고에 가면 무언가 분명히 된다는 점을 인식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과학중점고 비교해드리고 일반고는 뭐 특별히 더 비교할 거 없겠고요.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국영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사회가 탐구가 필요하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 탐구가 필요한데 그거는 어떠냐? 그것까지 좀 비교해봤습니다. 사회 탐구를 보시면은요, 우리 학교는 총 38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외고를 보니까 15단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C의 일반고를 보니까 32단위를 이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 몇 과목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과목당 평균 단위수로 보시면요, 역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수능에 가장 초점을 잘 맞춘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에서는 42단위를 4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중점고 보십시오. 과학중점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고는요, 무려 54단위를 이수합니다. 우리보다 단위수가 많지요. 많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11과목을 가지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 다 고등학교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화생지 4과목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오면 이게 1하고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8과목 맞죠? 거기에다가 전문 교과라 그래서 3과목을 더 배워요. 그러니까 과학중점고 가면 과학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11과목을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는가가 참 의문스러워요. 2과목이에요. 2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11과목 가지고 53단위 디리디리디리 해가지고 입학사정관 쪽에는 아마 혹시 써먹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스펙을 뭔가 만드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입학사정관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그 인원의 비율이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용하는 범주가 너무도 참 학생들한테 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대학 가는 데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과학중점고에 계신 선생님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지만은 학생들의 고생시키는 만큼 뭘 그럼 얻어주느냐, 그건 참 의문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 뭐 저희가 애들 뭐 수능에 필요한 과목 많이 가르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참 바깥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고맙게도 중앙일보에서 이런 좋은 자료를 또 신문에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26개 자유형 사립고가 있는데요. 1학년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의 그 단위수를 보니까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6단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단위 맞습니다. 저 신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숨어 있는 단위가 몇 단위 있죠? 6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다 플러스 6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그냥 자료가 나왔으니까 굳이 비교를 해보신다면 그럼 강남권에 있는 뭐뭐뭐 학교들은 몇 단위나 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꺼내놓고 뒤에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필요 최소 이수 단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만큼만 우리는 써먹어도 돼, 우리한테 요만큼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어, 수학, 영어 20단위, 24단위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단위 수는 저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20단위에 충족시키는 만큼만 골라서 서울대학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내신으로 써먹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외고, 과학 중점고와 차별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세화고등학교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결국 기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수능 고득점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수시고사를 저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고사. 아까도 아마 앞부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을 겁니다. 이 수시고사. 집중 그리고 선택, 그렇게 학생들한테 우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기존의 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해왔던 틀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학생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그 많이 배우는 것을 좀 끊어줘라. 끊어서 배운 요만큼을 배웠던 그만큼까지 끊어서 좀 시험도 쳐주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그래도 좀 줄여가자. 그래서 수시고사를 중간 기말고사 사이에, 중간고사 이전에 한 번, 중간 기말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학기별로 2번씩 치러서 수시고사가 연 4회 실시가 됩니다. 연 4회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년차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자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하라는 방과후 학교도 안 해. 어느 학원 좋다고 기껏 정보 다 물어다 줬더니 학원도 안 가. 그리고는 시뻘건 대낮에 와가지고는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도 몰라.
아마 곧 겪으실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도 앉아 있지만은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속성을 좀 보입니다. 엄마 말 죽어도 안 들으는 시기가 옵니다. 고등학교 시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경험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한번 부딪히게 되면은요, 정말 왜 학교가 우리 애를 왜 안 잡아주나, 정말 그런 절박함에 아마 매달리시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서 왜 비추어 드렸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늘 공부에 매달려야 되고 또 그것이 습관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관 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능 고득점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대답으로 엎드려 자는 학생이 없는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바로 아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좌 종료시마다 실시되는 교사 만족도 조사. 참 선생님들은 힘듭니다. 이 만족도 참 이거 뒷페이지 한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설문으로 주어서 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매우 만족이 5점이고요. 전혀 아니다가 이제 1점으로 계산이 돼서 이게 5점 만점의 만족도. 요거는 지난 중간고사 보기 전에 10월 초까지 저희가 3기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끝낸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낸 것 중에 하나를 예로 지금 여기 보여드립니다. 이 선생님은 국어과 선생님이신데요. 저기 보시면 7, 8교시 복습형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한테 응답한 학생 수는 104명이니까 아마 3반을 수업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3반 수업을 하셨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대단한 만족도입니다. 4.48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죠. 자, 근데 쭉 내려가시는데요. 이 중에 이왕 조금 더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8번을 한번 봐주실까요? 8번을 찾아가 주세요. 예,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번의 설문 항목은 이겁니다. 선생님은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하십니까? 이 설문에 응답한 반응을 보십시오. 매우 만족, 보통까지만 응답이 있고요. 이하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집중하게 해주신다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장께서 엎드려 자는 학생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만들자. 일환으로 이 교사 만족도 조사에도 이런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선생님들 힘드십니다. 우리 학교 세화고등학교 선생님들 참 힘드십니다. 저런 만족도 다.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뒷면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을 보시면요. 선생님의 수업을 친구에게 추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5.0 만점에 4.21의 그런 응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응답 상황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백분율로 나타내면 만족에 해당되는 응답을 보인 것이 저 빨간색 50.87 플러스 34.17 그러면 무려 85%의 학생이 수업에 대한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수업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성공하는 수업입니다. 85%의 만족도입니다. 사실 작년 처음 이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사실 출발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3.5를 넘는 선생님이 잘 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차에 들어선 지금의 시점에서는 벌써 4.5에 육박하는 그런 만족도를 보이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이십니다. 대다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세 번째 대답으로 수능 고득점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 세화만이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설명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의 성적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은 엄마 성적이고요. 중학교 때 성적은 학원 성적입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엄마 말 안 듣습니다. 학원 가라도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아이의 성적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성적은 아이의 성적입니다.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선천적 학습 능력에다가 후천적인 노력이 잘 만나야만 그게 아이의 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내신 집단 내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겠지. 바로 우리 세화고등학교 안에서는 보내셨을 때 높낮이가 조금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런 걱정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곧 뭐죠?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바로 대학에 뭐 내신에 불이익이 없는데 뭘 망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아니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온 입시의 노하우를 지닌 학교인데 뭘 망설이십니까? 예, 아이들을 우리 세화고등학교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전반부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후반부는 1학년 학년부장 박기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후반부를 진행하게 될 현재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국어과의 박기혁입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입시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본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수능을 잘 본 이 학생들을 본인의 여러 가지 적성에 맞추어서 입학사정관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정시의 수능 전형을 통해서 보내기 위한 본교의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그 수능 고득점을 보장한다 해서 하나 이야기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교의 정기고사, 이 정기고사 수시고사와 중간 기말고사는 모두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서술형 문제의 경우는 논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합니다. 모든 객관식 문항은 수능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정기고사에서부터 수능에 완벽하게 적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모든 성적이 이와 같은 자료에 담겨서 담임 선생님 면담 때마다 이 자료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3학년 때까지 누적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컴퓨터상에서 학생의 번호만 치면
3년간 이 학생이 어떻게 수능의 성적 변화가 있었는지, 내신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수상 실적은 어떠했는지, 봉사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체험은 어떻게 됐는지, 특기자 전형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라든가 수학 과학 능력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더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수시 전형의 맞춤형으로 대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켜야만 여기 있는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시 전형은 크게 나누어서 논술형 수시 전형과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각 대학의 논술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쓰려고 해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교의 자제분께서 입학을 하게 된다면 아침 신문은 양보하셔야 됩니다. 자, 매일 아침 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배경 지식을 익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께서 꼼꼼히 검토하신 칼럼을 학생들이 요약하고 또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작은 문장부터 요약까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계속해서 이 칼럼으로 세상 넓히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이 칼럼으로 세상 넓히기가 한 30회가량 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곡차곡 모아서 논술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활용할 것입니다. 2학년 말이 되게 되면 본인이 준비한 것과 합쳐서 60여 장이 넘어서 70여 장이 되는데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 학생과 비교가 되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스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고교 최초로 정규 시간에 교양 독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독서 30여 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읽고 그리고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단순히 감상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읽은 만큼 보인다, 생각의 날개를 펴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 시간에 읽은 내용에 대한 평가도 받고 친구들과 책을 읽은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대학 논술 출제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학생들이 각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과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입학 전 교육활동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논술 출제위원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는 논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다 논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논술 준비를 명을 받은 인문통합 논술팀, 수리 논술팀,
과학 논술팀의 선생님들이 몇 년치의 이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한 자료들을 축적해서 1학년 단계부터 차근차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문사회 과정의 인문통합 논술팀은 국어과 교사 3명, 사회과 교사 2명, 모두 5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팀, 과학논술팀도 수학과 6명, 과학과 교사 4명이 전담으로 논술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내 또는 교회 논술경시대회 참가를 통해서 실전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교생 논술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 논술경시대회에 본교 학생들 280여 명이 2시간 동안 논술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2시간 내내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학 논술경시대회, 과학 논술경시대회, 인문사회 논술경시대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글 논술경시대회 외에도 본교가 지명도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주요 대학의 논술 모의고사까지 모두 실전 연습을 위해서 학생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한 본교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교의 동아리 활동은 모두 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특성에 맞는 개인별 스펙 확장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이 단계에서부터 학생들 동아리를 진로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통역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관광 가이드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부반 학생들이 블루 아나토미라는 동아리를 결성해서 밖에서 나가서 생태 환경을 살피기도 하고 교내에서 해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이 모두 인문사회군의 19개 반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는 이학공학군에는 14개 반, 보시면 수학, 수리논술반, 그리고 수학 퍼즐반, 화학실험반, 지구과학 탐구반 등 진로와 연계된 많은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예체능군 남학생들은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 축구, 탁구, 비보이, 밴드반, 세화 오케스트라, 미술반, 기타, 어플리케이션 제작반을 비롯해서 도서반 활동까지 모두 44개 반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자제분들께서 입학을 한 후에 친구들끼리 동아리 개설을 또 문의해 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동아리 개설을 허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풍부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스펙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다양한 경시대회를 치르고 있고, 이 경시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그 어떤 스펙을 위해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아주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국어는 한국어 경시대회, 문학 경시대회, 영어도 말하기, 읽기 능력, 에세이, 듣기 경시대회로 세 분에서 각각의 능력을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수학도 논술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과학 부분에서도 많은 경시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너무 많은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 조금 설명이 길어질까 봐 18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경시대회를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엄선된 문제들로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 단계부터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학교로 모셔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는지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작년 입학 전 교육활동, 이른바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오셔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로체험활동도 저희가 이 연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서 나가는데요. 현재 올해 학생들이 나간 체험활동 장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거래소 청소년증권교실, 수원 화성 및 행궁, 이게 전부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되어서 동아리별로 또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그 학생별로 묶어서 나간 곳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도이치증권이라고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것은 학부형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에서 경제나 경영학과로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도이치증권에 와서 증권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루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증권회사의 CEO께서 특강을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학생들을 배치하셔서 일하는 업무를 살펴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증권은 외국계 회사입니다. 학생들이 갔다 와서 1학년 학생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증권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았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전 직원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 실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3등급 이내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가슴에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갔다 온 뒤에 진로 바꾼 학생들 많습니다. 전부 증권회사가 가겠다 그랬는데 2학기 와서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한강성심병원 모두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요. 실제로 인체 해부 실습 과정도 학생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공사에 가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농수산물 공사에서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그런 농축산물이 우리 가정까지 오는지를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대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기묘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들 공부만 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저 학교 오면 국영수 공부하다가 끝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곧 영어로 넘어오니까 약간 어색한데요. 학생들 매주 한 번씩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는 굿모닝 잉글리시를 시청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학생들 신나게 열심히 보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활동지도 차근차근 모으니까 벌써 3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 특기 전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갈 학생들, 또 특기자 전형으로 갈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스펙이 되겠지요.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 나중에 채점까지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본교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학교는 1인 1기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한다 그래도 1인 1기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는
1인 2기의 창의적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에서는요, 태권도, 골프, 테니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본인의 기량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 뭐 외국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그 체육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언제든 이 졸업 후에 해외 대학으로 가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태권도, 골프, 테니스를 그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프는 본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시간에 가까운 이 골프 클럽으로 옮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술 분야에서도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번 입학생들의 어떤 지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1학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른 날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 프로그램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런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확 푸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고승덕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생까지도 많이 오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서 명사 특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그 과우의 회장이신 박승덕 박사를 비롯해서 전 연세대 총장이신 김우식 박사, 그리고 우리 졸업생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의 검사로 있는 송한섭 선배, 그리고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재용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생생한 공부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선배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나의 고3 공부법, 고1 공부법 단계별로 자신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멘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서초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1학년생 대부분이 이 스카이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서 학습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멘토에게 어떤 조언을 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았는지 자기소개서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미 그 정도의 자기소개서는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3 가서 자기소개서 엄마 아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고3 정도, 다른 학교 고3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나눔 세화봉사단 운영입니다. 자, 이것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입학 전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 목표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입니다. 건강한 학생이 교양과 실력을 갖추어서 국가 사회와 그리고 인류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인을 육성한다는 것이 저희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반포 본동 제1투표소,
바로 앉아 계시는 이곳이 투표소였는데요. 엊그저께 치러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초구 전 투표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투표 도우미로 나갔습니다. 아마 만나셨을 텐데요. 가슴에 새와 마크가 있어서 학생들 쉽게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학생들 7시간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우리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노약자분, 장애인분들 투표하는 거 도와드리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시각장애인 체험, 장애인 체육활동에 1학년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각 전공과 과정에 연결된 봉사활동을 나가서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옆에 사진은 우리 생태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나간 사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끝나면 그 다음 날 하루를 온전히 봉사와 체험을 위해서 나갑니다. 하루 정도 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요. 머리 식히는데 그냥 시키지 말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동지가 전부 다 작성이 됩니다. 학생들이 느낀 바를 그 다음날 그대로 써내기 때문에 이것만 모아도 또 다른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입학과 관련한 봉사이기보다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 때문에 이곳에 넣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아까 44개 동아리가 활동한다고 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배들과 함께 발표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자신이 배운 1인 2기의 연주 실력이라든가 태권도 실력을 이곳 강당에서 많은 친구들과 외부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파 시범도 하고요.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교에 자제분들을 보내주시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1월부터 입학 전 교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올 1월 달과 2월 달에 걸쳐서 실시했던 입학 전 교육 활동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모두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의 개념 원리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교는 입학할 때부터 인문사회 과정과 이학공학 과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인문 과정에 맞는지 자연 과정에 맞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그 고민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밑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를 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냅니다. 다요인 인성검사, 능력적성, 성격적성, 그 다음에 학습 종합 능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정 선택하기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주고 설명도 하고 부모님에게 자료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3주 차에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선택하게 합니다. 과정을 선택해서 1학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로 갈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다시 2학년 진급을 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적합한 계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히 배려할 것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중3학생들이 내가 어느 과정이 적합한지 모르고 또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해서 저희는 입학 전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이 기간 동안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형 심화 방과 후 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과정도 이때 학생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독서 감상 기록장, 독서 이력제, 그리고 고교 생활 이력제 등 본교의 독특한 프로그램도 모두 2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학식도 저희가 3월에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들이 3월에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 소개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가면 3월 초에 한 보름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는 3월 2일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 그날 저녁에 방과 후 학교 시작하고 자율학습실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2월 25일에 입학식 끝내고요, 담임 배정 다 끝내서 담임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입학식 이전에 면담 다 끝냅니다. 그리고 학생하고는 그 부모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학생 면담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 만나셔서 학생의 장점, 단점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메모했다가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화되는, 인근에 자율학교 많습니다만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 복습형 필수 방과 후 학교입니다. 필수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습해야지요. 학교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은 정규 수업이 6교시로 끝납니다. 그러면 7, 8교시 복습형으로 국어 수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시 2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9교시 방과 후 학교를 하겠지만 본교의 교육 활동은 모두 일정하게 8교시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어 2시간,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아까의 국영수 정규 시간보다 숨어있는 시간이 많다고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운 거 복습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도 평균이 80점이 넘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서술형 문제가 들어와서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금방 또 서술형에 애들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 만족도는 실시하고 있지, 아이들은 복습형까지 해서 졸지 않고 열심히 듣지, 만족도 떨어질까 봐 선생님들은 최상의 수업을 준비하지. 정말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최상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저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일단은 모두 5시 반까지는 모두 잡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밥 먹고 하는 9교시 선택형 방과 후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이 뭐냐면요, 최정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 종합반을 운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뽑히기 위해서는 진단평가, 저희 입학 전 교육활동에서 이 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2번 실시합니다. 올해는 몇 번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난 내신 5%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이었어 방심하고 있다가 이 시험 딱 치르면요, 반에서 맨 마지막으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화종합반에 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의 진단평가에 수학의 가중치 1.5배 주어서
학생들 3개 반을 뽑았는데 저희가 6월 달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등급하고 아까 이 서울대 연고대 이쪽에 수능 우선 선발에 1등급을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오늘 도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약 40여 명의 학생이 국영수 올 1등급이 나오는데요. 영어 1등급은 1등급 받아도 겨우 200등 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전교생의 절반이 50% 학생이 2등급 이내이고 좀 떨어지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를 맡고 있습니다만 국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 아까 보신 만족도 조사가 지금 4.3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어과 선생님들은 초주검 상태입니다. 아니 영어와 수학이 월등한데 국어가 왜 상대적으로 떨어지느냐? 그건 부모님들이 해답을 알고 계시지요. 수학하고 영어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교감 선생님 국어 선생님입니다. 학년부장 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자, 보시면 국어 이제 심화반이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서 놀래서 심화반을 4개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개 반 편성해서 월목, 화금 다 들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월목, 화금 다 들어야 되겠고요. 교재는 EBS 교재로 진행합니다. EBS 많이 들으셨죠? EBS 교재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저희는 1학년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국어 심화반 1반은요. EBS 수능 열기라는 고3 예비과정 교재로 해도 아이들 이해합니다. 저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수시로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들. 자, 국어 심화반 2반, 영어 독해 심화반, 수학 심화반 있는데 수학만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다라는 얘기는 더 우수한 교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서초구청에서 지정한 서초 명품 강사제 시범 운영을 저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니까 서초 구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에 명품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도 서초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심화반 학생들 각 1반에 대해서는 국영수 한 개 반씩 수업료가 없습니다. 100% 서초구청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료까지도 안 드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박 부장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세.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세화고등학교 보내면 월 100만 원의 비용이 따로 든다는 소문이 돈다고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의 사교육비가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에 이 수업료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학교에서 걷는 돈이 많다고 그러는가 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그 담당 선생님에게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심화종합반 이 면제 받는 학생들 빼고요. 얼마 받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1년 내내 입학 전 교육 활동부터 다음 겨울 방학까지 수업료가요. 전부 든 게 50만 원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들었는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력 향상반이라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중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 학생들은 면제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기입니다. 선택. 다 들었을 때 80만 6,327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80만 원이고요.
개념완성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념완성반은 처음에는 67만 원 계산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서초구청의 지원으로 인해서 역시 수업료 안 받습니다. 이 개념완성반은요. 자, 그러면 이 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요일은 논술만 듣습니다. 수요일은 다 빼놨어요. 논술을 위해서. 논술을 심화반은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실력 향상반은 선택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것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너는 선생님이 성적의 흐름을 보니까 넌 논술 전형으로 꼭 가야겠다. 너는 서울대학교 직유는 지역 선발은 안 되겠어. 알지? 그럼 논술 해야지. 그러면 여기 끌려 들어와야 됩니다. 예, 여기 실력 입문 통합 논술. 자, 심화 수리 과학 논술은 심화 종합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실력 수리 과학 논술도 모두 실력 향상반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요. 오히려 실력반의 학생들이 더 눈 크게 뜨고 주목합니다. 왜? 자신은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만만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념 완성반을 여기서 뺐는데요. 개념 완성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목 화금에서 각각 그 두 과목씩, 그러니까 한 과목씩 해서 전부 두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월목에서 두 개 과목, 화금에서 두 개 과목, 최대 네 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1학년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양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학생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느끼면 곧바로 90교시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독해 개념 완성반은요, 3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왔는데 중학교 때 너무 국영수 기초가 부족해서 나 부활해야겠어,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료 안 받고 소수정예로, 자, 소수정예 그러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 15명의 학생들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심화종합반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념 완성반에 투입이 됩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개념 완성반을 맡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만족도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새와 와서 치여서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개념 완성반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학생들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말씀 드리려니까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끝나고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심화종합반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실, 다시 말하면 자율학습실에 고정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향상반 아이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리를 배정받죠. 저와 같이 개인별로 이렇게 그 스탠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시까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11시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최대 11시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할 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 클리닉 전문 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평상시에 쉬는 시간에도 찾아옵니다. 선생님들 와서 괴롭히는데 아주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만족도가 높은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교사진, 이건 만족도 평가로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번 3기 방과후 학교에서 만족도가 선생님은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잠시 쉬셔야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바로 통보하십니다. 근데 직접 통보하시지 않으시고요, 꼭 저를 부르십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힘들지만 그 선생님
다음번에 수업 들어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다시 불러내겠다고 한 그겁니다. 이거만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정말 뭘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저 자료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력이 되고요. 직장으로 팩스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입학만 시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게 이 자료의 보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흐름을 살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입니다. 담임 선생님 시험 끝나면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출력해서 학생들하고 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앞에 계신 분은 보이실 겁니다. 심화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실 운영 상황까지 학생이 공부했는가 여부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교내 시상 내역까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만 끝나면 이 학생이 논술로 가야 될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될지 다 결판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넌 스펙이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시대로 이런 스펙을 더 준비하자. 맞춤형으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입학 설명회에서 더 자세한 대학 입시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1월 29일 합격자가 발표되면 바로 입학하기 전에 저희가 부모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합격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전문가를 비롯해서 저희 최고의 교사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우선 입학금이 42,300원은 일반계 고등학교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저렇게 약 108만 원 정도 되지요. 학교 운영회비는 똑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랑. 다만 수업료가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수업료가 473만 원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6배입니다. 왜? 수업료만 비싼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수업료에 놀라실 텐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약 연간 180만 원이고요. 학교 이름을 밝혔네요. 지우라고 했는데 대원 외고가 약 535만 원, 한성과학고는 지원이 나오죠. 그래서 230만 원, 본교는 473만 원입니다. 2.6배인데 여기에 교복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이런 거 다 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복은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도 다 수학여행비 있습니다. 그런 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더하실 것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입니다. 예. 자, 등록금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친구 관계. 안 좋은 친구, 꿈이 있는 친구, 부모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명문대학 진학에 최적화된 본교 학습 시스템, 그리고 24년간 배출된 세와 동문들의 지원, 아까 보셨죠? 명사특강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 학습 노하우까지 선배들이 하나하나 다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들이요 이제 40대로 이제 나갑니다. 왕성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죠.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이면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함께 이웃에 있는 세화여고 동창회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세화로 모두 묶여져 있고요. 대학에 가면 세화 동문회로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최우수 선생님, 사립고만이 가진 응집력 있는 최우수 교사진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부여받은 자율권, 제일 불만인 게 선발권이 없어서 제일 불만입니다만은, 하지만 부여된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베풀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받은 자율성을 최대로 활용한 학교 교육 수혜. 저희 재단이 태광그룹입니다. 일주학술 문화재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카이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수업료를 요즘 수업료 반값 운동도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 정말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